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분노에 휩싸여 보낸 문자 메시지, 협박 고소 당할 수 있다. 가벼운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협박성 멘트가 있었다면 죄가 인정됩니다. 협박 문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협박의 의도.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때게 협박이라 하면 죽여버린다, 눈에 띄지 마라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을 때만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대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년 5월 10일 선고 90도 2102 판결, 대법원 2005년 3월 25일 선고 2005도 329 판결. 최근에는 윗집의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한마디를 하였다가 협박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헤어진 연인이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본 죄명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따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했다면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이 선고됩니다. 타인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일 피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협박 문자에서는 상관이 없겠으나 피해자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또는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체크해보기. 여기서 말하는 위협적인 물건은 흉기나 몽둥이 같은 것뿐 아니라 우산이나 술병, 구두, 두꺼운 책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꼈다면 모두 해당합니다. 덧붙여 전 연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따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협박 문자의 경우 메시지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멘트를 전송해 혐의 받은 사례. 경찰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에 급하게 돈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는 언제까지 갚겠다 말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채무를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좀 기다리라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며 욕설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 고소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 경찰 조사 준비와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문자를 전송한 것이며, 일회성 범행을 하였을 뿐 해당 사건 전후 피해자에게 재가해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는 점과 협박 문자의 내용을 보았을 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박 문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접근 방법과 핵심 증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은 물론이며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까지 모색해보아야 하므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주제에 대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단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